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손주민입니다. 설악산 오새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하면서 명산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영주와 문경, 상주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경의 문경세제 케이블카 설치 작업은 이미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 영주시도 올해 1억 원을 들여서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주는 속리산 상주 권역에 문장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구 달성군이 추진하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부족과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자연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요.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경북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안동 15도, 영주 14도 예상되고요.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한편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탓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인 예천과 의성, 봉화, 청송을 비롯해 도내 10곳의 열악한 주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91곳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주거와 안전, 위생 등 일상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들 지역은 향후 4년에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올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약 140억 원이 지원되는 등 총 1,360억 원이 투입돼 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지난 주말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봄 기운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오늘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주 중반부터 다시 기온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울진에서는 제61회 경북 도민체전이 열리는데요. 이 기간 울진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을 위해서 울진군이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북 도립교향악단 초청 공연이 4월 13일 오후 7시 30분 연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백진우의 지휘와 함께 40여 명의 교향악단원 그리고 가수들이 성공체전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또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인 제61회 경북 도민체전 성공기원 화합 콘서트가 20일 오후 7시부터 울진 연호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많은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성화 안치식, 멀티미디어 쇼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진에서 12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준비가 잘 마무리돼서 300만 도민이 마음껏 즐기고 하나 될 수 있는 체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0도, 습도는 7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위해 울릉경찰서와 모범운전자 경북 울릉지회가 봄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울릉군 대부분의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개설돼 있는데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가파른 경사면도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은 운전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울릉군에는 차량 통행 안전을 위해 일주도로 200여 곳에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만 해풍과 먼지로 인해 쉽게 지저분해지곤 하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울릉경찰서와 모범운전자 경북 울릉지회는 공면 겨울을 닫고 강한 해풍으로 망가진 교통안전 표지판과 신호등을 수리하고 점검했습니다. 대형 여객선의 취향으로 자차를 가지고 울릉도에 방문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더 안전해지고 깨끗해진 울릉군 도로에서 사고 없이 즐거운 관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향후 20년간의 시군별 장래 인구를 전망한 결과 경북의 총 인구는 2040년 21만 명이 감소한 244만 명에 머물고요. 모든 권역에서 65세 고령 인구가 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이민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 인재와 가족의 지역 거주와 정착을 이끌어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상북도 김지훈 외국인 정책팀장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공동체과 새로 만든 조직인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외국인 공동체과는 원래 1월 1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공동체과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또 지역에 정착시키고 사회 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모범적인 어떤 외국인 공동체과를 만들어가자 네. 이런 취지에서 신설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되던 외국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신설된 이유는 네. 지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네. 지역에서는 인력난, 대학 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년 사이에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외국인들이 이런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동화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나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특히나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들을까요? 네, 지역 특화 비자는 지역에 이렇게 장기 체류하고 대한민국 안에 이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또 학력 등도 이렇게 뛰어난 우수한 인력들을 네.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와서 취업도 하고 거주도 하게 되면은 이분들에게 이제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 비자요? 네네. 이 거주 비자를 주면은 이제 지역에서 뭐 다양한 분야의 취업도 할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비자인데요. 네. 이런 비자를 다른 과정보다 빠르게 줘서 지역에 빠르게 정착 시키자 이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많은 외국인들께서 취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인구 감소 네. 지역에 네.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우리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로서 이제 많이 지역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최대 한 4년 10개월 정도 취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화형 비자가 발급이 되게 되면은 지역에서 4년 10개월 이후에도 뭐 계속 연장해서 살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도움이 쉽고 되겠네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족들 그분들의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족들도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취업도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우자의 취업까지 좀 도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의 대상과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역 특화 비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 유형이고 네. 하나는 동포 가족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의 경우는 한국어 토픽 능력이 상급 이상이 돼야 되고 또는 뭐 국내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소득 기준이 GNI의 70%가 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네. 지역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F2 비자를 발급해 주는군요. 주게 네. 되고 동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고려인 동포라든지 중국 동포 같은 분들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살다가 네. 가족 단위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영주권에 준하는 이런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정을 보면은 네.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군에 가서 지역 특화 비자의 우수 인재로 신청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도지사께서 우수 인재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그 네.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해서 이제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기존 비자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포의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수 인재보다는 조금 약해서 네. 바로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면은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주 비자로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가 비자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나 이렇게 비자를 받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지역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법무부에서 한도를 정해 주는데 네. 작년에 그 한도가 290명을 우리 경북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0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290명 중에서 지금 한 270명 정도는 이미 추천서를 발급해가지고 네.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지금 네. 신청 중에 있고 네. 현재 한 20명 정도 그 한도 쿼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벌써 지금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네,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만족도도 좋고 기존에 있던 뭐 고용 허가제로 있었을 때보다 네. 더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 거주 비자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환영할 만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이제 경상북도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해서 지역별로 좀 어떻게 비자를 받는 분들이 분포가 돼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쭉 지금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이 좀 많이 모여 있고 기존 인프라가 좀 갖춰진 네. 시 단위의 외국인들이 좀 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네. 또 기업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구인도 시군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천 쪽이 가장 좀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영주, 의성, 고령, 성주 이런 순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너무 편중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내년에는 저희가 세밀하게 시군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들과 대학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모델 구축도 하고 네. 그리고 시군에 가도 외국인들이 군 지역에 가도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골고루도 분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또 기업과의 연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지 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취업을 네. 해서 나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권으로 가는 유출이 걸 많이 되는군요.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유학생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네. 좋은 일자리를 줘서 도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게 가장 좀 지역 특화 비자의 바람직하다. 목적이기 네. 때문에 대학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과 내년부터는 이 지역 특화 비자를 어떤 유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들어오는 동시에 그 학과에 들어오면 어느 기업으로 나는 취업이 된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네. 그 유학 옴과 동시에 바로 지역의 주력 산업에 있는 외국인을 필요하는 기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그런 모델들을 각 시군별로 네.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4월부터는 이런 산업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해 나갈 계획이고 네. 그와 함께 이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 계획 수립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 연계까지 해준다면 외국인 입장에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이점이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겠죠. 문화적인 수용성도 많이 높아져야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뭐 유치하고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외국인들이 어떤 뭐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나도 경북 도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도민으로 통합이 되고 네. 같이 이렇게 다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많이 힘을 쏟을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뭐 한국어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네.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니까 지금 경북도립대학교 내에 세종학당을 개설해서 뭐 한국어와 뭐 문화, 역사 교육, 학위 취득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다양한 우리가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외국인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네. 내국인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법령 개정, 조례 개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할 때도 근로 조건도 기업 내에서 내국인들과 차별이 없이 네.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힘쓰고 그리고 지금 도민들 자체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뭐 교육, 그리고 상호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좀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네, 외국인과의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 김지훈 외국인 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가 이제 챔피언 결정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단의 홈구장을 윤가연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은 현대건설 팬들과 또 홈팬들의 응원의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이날은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였습니다. 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1차전도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이날 경기도 세트스코어 3대0 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관중도 우리 선수들도 많이 아쉬웠어요. 코로나19로 리그가 조기 종료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리그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고 이 한국도로공사팀은 플레이오프 직행이 확정이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21일부로 리그가 종료되면서 잔여 경기는 물론 포스트 시즌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올 시즌은 선수들과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작을 했지만 이날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하고 간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홈구장, 그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선수들의 에너지와 팬들의 응원이 더해져서 저도 가슴이 참 두근두근 했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도로공사 응원하러 왔는데 오늘 이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챔피언 결승전 가가지고 잘 또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공사 응원하러 왔어요. 처음에 다들 도로공사가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잘 해줘서 고맙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박정아 선수를 좋아해서 도로공사도 같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연승을 다시 하면서 결승까지 연승으로 가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3차전에서 절대 안 끝나게 5차전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도로공사 화이팅! 네,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한국도로공사가 5년 만에 우승 도전인데 2017년, 2018년 시즌 이후입니다. 그 당시 흥국생명에게 챔피언의 자리를 놔주셨었는데 이번에도 흥국생명과의 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규리그 1위를 한 흥국생명이 도로공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즌이었지만 승점 82점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남녀부 통틀어 가장 높은 승점을 올렸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팬들의 응원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즌 팬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한 치어리더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응원하고 있는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팀을 맡아가지고 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자 하거든요.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잘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매 경기 임할 때마다 경기에 지더라도 응원할 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지라 지고 이러면 힘이 빠져요. 근데 응원을 끄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팬분들이랑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더 그럴수록 더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올 시즌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수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하고 싶고요. 팬분들도 저희 많이 따라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다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쵸.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토요일에 졌으면 오늘도 경기가 있었을 텐데 멋지게 승리를 거뒀으니까 선수들과 응원단 모두 달콤한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자 프로 배구단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즌은 특히 더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 더욱 바쁜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여자 배구단 홍보 담당을 지금 맡고 있는 사원 임주영입니다. 목표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즐기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만의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김천에서 홈경기 관중 만석도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분들께는 올해 고생도 하셨고 부상 없이 여기까지 너무 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팬들에게는 항상 꾸준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해서 보답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답 기다리고 싶은데요. 챔피언 결정전은 언제 하나요? 네, 다가오는 수요일 7시에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김연경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흥국생명과의 경기고요. 2차전은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 이어 한국도로공사 홈 경기장인 김천 실내체육관에서는 4월 2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즐거운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윤강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공항 관련 소식부터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죠. 맞습니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이었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특별법 3개 안을 병합 심사한 뒤에 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교통소위를 거치는 동안에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습니다. 네. 지역 정관계는 타 지역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 등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면서도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특별법은 교통소위에 이어서 지난 23일에는 이 국토위 전체 회의 또 통과를 했습니다. 네,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특별법 원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특별법 원안은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의 지위를 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하고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이 활주로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기부대 양료를 골자로 한 신공항 건설 사업비 부족분 전액에 대해서 국비를 또 지원하고 신공항 건설이나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항목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안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중추공항과 활주로 길이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특별법 내용을 두고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정치권이 특히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내왔는데요. 이 중추공항이나 활주로 길이 같은 표현이 이 공항의 위계나 규모와 관련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이제 좀 경합이 된다라는 이유에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도 이 사업비 부족분 전액 지원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특히 교통소위 통과에 열세를 쥐고 있었던 최인호 소위원장의 반발이 좀 컸는데 이분이 또 부산 지역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 소위원장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서 이 법 체계를 넘어선 좀 과도한 특혜가 담겼다라든지 이 가덕도 신공항과 충돌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든지 이 과도한 국비 투입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이 원안 수정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표류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야 해서 지역 정치권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수정안 도출에 힘을 쏟은 거죠. 맞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열렸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첫 교통소위 심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적이 반복됐고요. 교통소위 위원이죠. 이제 대구 동구을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대구 지역 경북도 관계자 등이 이제 소위 심사를 마친 뒤에 10개 정도의 쟁점 사항을 추려서 그동안 이제 현실적인 수정안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나 국토부, 국방부 같은 정부 부처 관계자와도 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전액이 아닌 예산 범위 내 국비 지원 그리고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같은 항목이 담긴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해서 수정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수정안 내용을 도출해서 교통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물밑 작업이 활발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수정안은 결론적으로 보면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또 기부대 양료 차액에 대해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도출이 됐는데요. 예타 면제는 종전부지 개발을 제외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만 해당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이런 이제 수정안을 바탕으로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대구시 경북도 등은 이 교통소위 여야위원을 일일이 만나서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협조를 했고요. 또 교통소위 통과라는 성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최인호 소위원장한테 좀 협조 요청을 하면서 이 마쿠에서 지원을 좀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빛 작업을 거쳐서 이제 특별법 제정까지 우리가 큰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주요 쟁점을 이제 해소하면서 교통소위 문턱을 넘었고
네. 이게 이제 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부대 양녀 차액의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비롯해서 이 신공항 민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됐고 또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트이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소위 통과 뒤에 기자들과 만난 강대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법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컸고 그래도 소위를 통과하게 돼서 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원안에서 수정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면서 남은 모든 과정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특별법이 뭐 수정이 됐으니까 쟁점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 가장 네. 핵심은 역시 국비 지원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이 교통소위 통과한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종전부지의 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대구시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중앙건서의 장은 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네.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는 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됐는데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여진 거죠. 근거가 마련된 거죠. 맞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을 이 국방부 예산으로 할 건지 뭐 기재부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지 이런 거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고요. 이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향후에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국방부 예산으로 기부대 양녀 차액을 지원하더라도 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 한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중기 재정 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네. 아직 이 재정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신에 이 국비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는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이제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 대구시 설명입니다. 네, 좀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법안이 통과되면은요 종전부지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종전부지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라는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 네. 인허가 의제라는 거는 이 해당 지자체장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도 같이 받은 걸로 이제 간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K2 군공항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인허가만 받으면은 그 외에 좀 부수적인 농지 전용 허가나 뭐 산지 전용 허가, 도로 점령 허가 같은 이 여러 법률로 규정된 인허가를 같이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가지고 종전부지 개발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공항과 민공항을 동시 이전하고 이 종전부지를 같이 개발하는 거는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는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도 사업 기간 단축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은 사업 기간 단축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네. 이 예타 면제 대상에는 민간 공항 시설도 물론 포함됐고 공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통망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뭐 철도 같은 걸 이제 깔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고 2030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서 교통 인프라 조성이 한결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교통망 구축은 공항 접근성뿐만 아니고 또 공항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물류단지 같은 공항 산단 조성에도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신공항 건설이 아닌 종전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해서 이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예, 특별법에는 이외에도 국토부에 신공항 이전 추진단을 설립을 하고 신공항 10km 범위 내에는 주변
안전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자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의 생계하고 이주 정착,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조문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당초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해가지고 30일에 본회의 통과를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봤는데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늘 결국엔 상정을 못했고요. 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특별법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에 필수 숙려 기간이 5일인데 이걸 이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늘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모자랐죠.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TK 정치권은 이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면서 네.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한 상정을 거듭 요구했는데 근데 간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는데 다른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데는 야당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하고 광주도 지금 군공항 이전 추진하고 그쵸. 있는데 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같이 통과하는 걸 요구한 것이 핵심 배경일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TK 정치권이 특별법을 발의하자 광주 정치권이 쌍둥이법이라고 불리는 광주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두 특별법을 같이 통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초 광주 특별법도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렸지만 조금 연기가 됐고요. 결국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이제 보조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4월 임시국회 한번 기다려보죠. 지금까지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구 지역 현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달성군에 속해 있는 가창면을 수송구로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나눠 있습니다. 쟁점은 뭐고 이를 풀어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 달성군 현황을 보면은 가창면만 동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대구, 남구, 수성구, 남쪽으로 청도군과 바로 맞대고 있는데요. 네. 가창면은 임야가 85%에 달하기 때문에 달성군 주요 시설 방문을 할 때에 이걸 피해가지고 먼 거리를 돌아서 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성구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쉽죠. 그래서 수성구 편입론이 불거지고 홍준표 대구시장부터가 여기에 앞장선 상황입니다. 그 밖에 찬성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군 지역이 구로 바뀌면 집가가 상승한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네. 반대 주민들 경우는 농촌 지역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나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수성구가 가창면에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혐오 시설만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 풀어가려면 수성구 인접 마을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지만은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마을 주민뿐만은 아닙니다. 면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이고 달성군과 수성구의 입장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수결로 설령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오로올 나싱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달성군에 그대로 잔류한다고 했을 경우는 달성이나 수성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성구로 편입이 된다면 기존에 받던 복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지역은 편입하고 일부 지역은 달성군에 잔류하는 이런 방안들도 고려는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동감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 텐데요. 지난주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과 법안이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일단 법안은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숨 돌린 건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의 검찰 직접 수사권이라든지 또 직접 수사권에서 제외된 부분을 경찰에 맡길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맡길지 이거를 논하는 국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에 명분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다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졌다고 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안별로 따지면 헌재 9명의 재판관 중에서 4-5명 정도가 법무부나 검찰과 같은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툴 만한 것을
놓고 다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한동훈 장관 또 패배를 한 이상은 승복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또 뼈아픈 내용이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일부러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4대2 상황을 만든 것. 이것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법안 통과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네, 이 시행령 소위 검수 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이번 헌재 결정이 여기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시행령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무효가 됐으면 이 시행령도 법무부 입장에서 기꺼이 백지화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다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효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 아닌가 이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기존의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중에서 부패 경제 범죄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공직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했던 것이 법안의 취지인데, 근데 공직자 범죄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부를 부패 경제 범죄라고 해석을 해서 시행령에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이것이 법안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그동안 늘 받아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선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해서 법무부의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담이 있는 게 법안이 통과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 시행령이 법안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이길 경우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성과일 것이고 그렇죠. 근데 지게 되면 또 큰 타격이다. 이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날의 검이네요. 다음은 선거제 개편안 소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애초에 추렸던 개편안 중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었고 이게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로운 개편안 3개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의원 정수 확대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재 300명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안 3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1안은 지역구를 한 선거구에서 3 내지 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다만 농산 어촌 같은 경우는 1명만 뽑는 소선거구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국 지지율로 전국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권역별로 쪼개서 그 권역의 지지율로 그 권역 의석을 배분하는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1안이고요. 네. 그리고 2안은 한 지역구에서 4명 내지 7명을 선출을 하는데 네. 이때 이제 후보자별 득표수를 정당 후보자끼리 합쳐서 정당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당의 개별 후보자의 득표를 순서를 가려내서 당락을 가리는 대선거구 개방형 비례제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지지율로 전국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다만 이제 1안하고 2안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네. 비례대표 의석을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부족한 정당에게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이 아니고 그 비례대표 의석만 지지율에 따라서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부족한 정당에게 일부를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이고요. 네. 다만 전국구였던 비례대표 의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권역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3안입니다. 3안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권역별 비례제 그리고 병립형 비례제가 새로 들어간 것이 좀 바뀐 부분이라 주목이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꼼수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의 목적이라는 것이 유권자의 사표 방지를 줄인다, 네. 승자 독식을 완화한다, 또 소수 정당 또 얻은 표만큼은 의석수를 갖게 해서 비례성, 다양성을 구현한다. 라고 했을 때 네. 병립형하고 권역별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정당 지지율하고 지역구 의석수의 갭을 메꿔주는 효과가 있는데 병립형 같은 경우는 한정된 비례 의석만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그러니까 비례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상식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에 비해서 권역별로 쪼개지면은 의석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소수 정당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석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지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안 1안에 들어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되 농산어촌은 소선구로 한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대구 경북에도 보면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이렇게 4개 군이 한 선거구로 이룬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타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도 너무 면적이 큰데 중대선거구제 되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 의견 때문에 농산 어촌은 소선거구로 한다라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 취지인데요. 네. 근데 또 따져봐야 될 것이 소선거구로 그대로 둔다고 해도 서너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일 때 우리 군 지역 출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군이 2개 정도는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너 개 군이 한 명의 의원을 놓고 선거를 하다 보면 소지역주의, 지역 대 지역의 대결이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엔 더 큰 선거구로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출신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두루두루 대변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의원이 있으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을 가지는 그런 주민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선거구가 도시지역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시지역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농어촌을 대변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 대선거구에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도 이런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거제 개편안 3개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논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전원위원회가 뭐지 싶은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가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전원위원회도 모두 참석을 합니다. 다만 차이는 본회의는 굉장히 절차가 딱딱한 측면이 있고 네. 발언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전원위원회는 자유토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걱정은 300명이 300개 안을 낸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3개의 개편안이 나왔지만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양쪽에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 의원들은 1안과 2안을 반대하게 되겠고요. 네. 근데 3안은 소선거구제지만은 준연동형이다. 이 부분이 또 못마땅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 2, 3안 모두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이 의원들이 많아버리면은 정개특위에서 3개 안을 추려낸 보람이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걸 또 함께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봄을 맞아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대구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가용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8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위치는 달서구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있는 성당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각종 부품도 무료로 교체해주고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각종 부착물도 제거해준다고 하네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 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은 달서 아트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독도를 실감 미디어와 VR 콘텐츠로 구현해서 메타버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즐거운 교육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 7월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춘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어르신은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5월 16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구는 부모 성장 교육인 바라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장, 아파트, 학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부모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하게 성장하는 우리 사회 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양제도 무리해서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영양제 복용을 깜빡했다고 한 번에 3, 4일치 몰아서 먹는 분들 있으신가요? 영양제는 부작용 위험이 적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6는 100mg 이상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임산부들의 필수 영양제로 꼽히는 엽산은 최대 안전 용량을 넘길 경우에 아연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과다 복용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드신다면 하루 섭취해야 하는 양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복용하세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안동과 김천, 청송 등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웠는데요. 낮 기온도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꿀샘추위는 수요일쯤 풀려서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날 거라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